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일보 경제부장을 맡고 있는 송정록 기자입니다. 사실 오늘은 강원도민일보 역사상 기념비적인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가 약 4개월에 걸쳐서 인터넷 방송을 준비했고요. 강원도민일보는 앞으로 강원도민일보 TV를 통해서 사건, 사고 현장 그리고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제들을 다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국 방송 개국을 기념해서 첫 프로그램으로 4.13 총선 당선인에게 듣는다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4.13 총선 당선인에게 듣는다 첫 초청자는 춘천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김진태 당선인이십니다. 김진태 당선인을 모시고 앞으로 4년 동안 춘천 지역 그리고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선거 과정에 있어졌던 이런저런 말씀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당선인의 인사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의원입니다. 이번에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요. 아직도 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좀 피곤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의 정말 성원 덕분에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춘천의 힘이 2배로 커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지금 선거 끝나고 몇 번 뵀지만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사실 좀 뻘쭘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첫 손님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첫 방송입니다. 네. 제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SNS에 나온 그 여러 가지 글들을 보니까 김 의원님께서 첫 당선 소감이 살아남았다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던데 이번 선거에 대해서 살아남았다라고 굳이 표현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번 선거에 제가 그래도 지난번 초선 됐을 때보다는 사실 표 차이는 조금 더 벌린 상태인데도 그렇게 홀가분하거나 개운하지가 않아요. 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집권 여당이 제2당으로 지금 떨어졌고 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나 이런 것에서 보여줬던 그런 좀 현격한 표 차이보다는 상당히 좁혀진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좁혀진 차이로 이렇게 좀 신승을 거두다 보니까 이 참 민심이란 게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거를 아주 절감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살아남았다는 표현 그게 딱 생각이 나서 솔직하게 이렇게 올린 겁니다. 관련해서 좀 이번 선거 치르시면서 특별히 힘드셨거나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지난 4년의 의정활동 결과를 또 평가받는 참 그런 자리였는데 힘들었던 거는 글쎄 그게 좀 어떤 좀 비방 이런 것들 네거티브로 흐르는 것이 아무래도 좀 많아서 근데 이제 후보들이 나오면 서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 비전을 제시하고 100% 그렇게만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기존에 하던 사람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게 조금 좀 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딱 하나 예를 들면 제가 통과시켰다고 아주 정말 자랑으로 삼는 한강 수계법 그게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그걸로 저를 형사 고발까지 했습니다. 웃지 못할 아니 어떻게 법을 통과 안 시킨 걸 통과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걸로 어떻게 형사 고발까지 당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도 좀 많이 아팠고요. 이게 아무리 선거판이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나중에는 이건 정말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말과 관련해서 좀 여쭙자면 실제 이제 저쪽 상대 진영에서는 말씀 이제 막말이라는 표현을 했고 반면에 이제 김 의원님은 맞는 말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듣기에 김 의원님 이제 평소에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아마 그런 문제 제기들이 사이에서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좀 이렇게 20대 이 국회에 가시면 조금 화법을 이렇게 아니면 표현을 좀 바꿔보시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니, 우리 또 존경하는 송 부장님도 제가 좀 세게 말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물어보시는데요. 글쎄, 저는 솔직히 그걸 좀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표현 자체도 그렇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말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더 좀 그런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뭐 세월호 문제, 뭐 이무리한 행진곡 문제, 다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또 그런 우리 아픈 기억들과 다 관련된 겁니다. 또 과거사 여러 가지 사건들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쉽게 그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그거를 이미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말을 하면 이런 지금 우리의 이런 프레임에서는 막말 프레임에 걸리는 겁니다. 뭐 세월호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의견을 표현하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 인양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이제 막말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아무리 공손하게 얘기를 해도 여전히 그 논란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조용히 20대 국회를 보낼 거냐 하면은 제가 더 개인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꼭 양당 간에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정말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청래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는 10대는 이제 동료의원이 되지 않겠지만 네. 동료의원이 그 지역에 와서 짐승이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써갈 정도로 근데 이저 일정 부분 그쪽의 어떤 그 지지자들은 또 나름대로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정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세월호 문제도 저희 저 중학교 다니는 제 딸도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그 국회의원께서 세월호 인양을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상처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첫 번째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김 의원님의 생각이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처를 입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라는 거죠. 잘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자면 20대 국회에서도 조금 더 세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뉘앙스를 말씀하셔서 더 고민해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이번 그 총선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이 제1당의 위치를 잃었고 또 그것이 앞으로 이제 국회가 좀 협치의 형태로 좀 서로 도와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가자 뭐 이런 새로운 또 이것도 정치 발전에도 그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네. 그 미래죠. 어떻게 보면 20대 국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데 그 총선의 의미 아니면 앞으로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을까 뭐 이런 혹시 그 국정 운영과 관련된 국회 운영과 관련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아 정말 이번 그 선거 결과를 보고 정말 만감이 교차했고요. 지난 4년 19대 국회를 우리가 거쳐오면서 그래도 우리 여당은 일을 좀 하면서 뭐 이제 우리 국민들의 신뢰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많았지만 그래도 좀 일을 해가면서 좀 그렇게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 공천 파동 그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좀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까? 이 공천 파동 이거를 아주 선거에 임박해서 잘못한 것 이것 때문에 아주 호된 정말 이 회초리를 받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저도 뭐 충분히 그러실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문제는 요번엔 우리가 잘못했지만 지난 그 4년 동안 내내 이렇게 국정을 발목 잡아왔던 그런 야당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그러면 그 비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 지금 당장 지금
야가 됐는데 다수가 된 야가 뭐 세월호 그 무슨 국정조 특검을 추진하겠다던가 뭐 국정조사 아니 저 교과서 국정교과서를 다시 또뭐 손을 보겠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민생 경제와 관련 없는 아주 그 예민한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바로 들고 나온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앞으로도 크게 될 것이다. 국민들께서 그래 그 오만한 여당에 한번 회초리를 드셨지만 그 전에 이렇게 해왔던 그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그다지 좋게 생각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20대에 나오면은 그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평가를 하려면 앞으로 4년이란 시간이 흐르는데 너무 그렇게 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야도 그리고 뭐 저희는 저희대로 좀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 지난번에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 그 물러난 그 시점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 중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못한 것 중에 하나를 그 대야 협상에서 그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실제 유승민 원내대표 다시 복당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복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그 예민한 문제인데요. 그거는 일단 20대 좀 원구성이 된 다음에 같이 또 이 부대껴 생활해야 될 20대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이거를 결정해야지 지금 19대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죠? 네, 지금 요 거의 해체되기 직전인 뭐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복당 결정 방침을 정한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그럴 권한도 위치도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유승민 의원 복당 문제는 정말 예민한 문제인데 저는 당초에 그분을 원내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어떤 계파의 이익을 대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때 문제가 됐던 그 국회법 그 법을 제가 그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절대 처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원내대표가 그거를 잘못 이끌었거든요. 그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말 이거 너무나 거기에 대한 실책이 크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했던 건데 그분이 이제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이게 정말 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 어제 화영철 의원이 지금 현재 그 원유철 원내대표가 맡는 비대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있으시나요? 원유철 의원이 뭐 그 비대위원장 꼭 맡고 싶어서 맡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거 맡는다고 얼마나 큰 거기가 힘이 모여지겠습니까? 좀 이제 뒤처리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모양은 사실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맡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 기왕이면 좀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지역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캠페이지에 지금 그 캠페이지든 이제 공원을 조성하시겠다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캠페이지는 공원으로 두는 게 맞다 이렇게 녹지공간으로 두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공원 외에 뭐 다른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진 않으셨나요? 저는 공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제가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갈 수는 없는 문제고 또 시장님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시민들의 또 여러분들의 뜻이 중요한데 이게 또 그렇더라고요. 이게 벌써 이런 의견을 모아본 지가 오래됐잖아요. 몇 년째 됐는데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 맞는 것 같고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 이야기를 이제 수렴 중인 모양인데
뭐 그렇게 급할 거는 사실 또 없죠. 급할 거는 없고 지금 이제 땅값도 다 갚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좀 더 이걸 의견 수렴을 해봐야 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이 캠페이지 개발은 정말 우리 당대 이 혜택을 누리지 말고 우리 다음 때 또 그 다음 우리 손자 때까지 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결정하자는 거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지 말고 당장의 어떤 이런 경제 이해관계 이런 것만 가지고 또 보지 말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자 이런 거죠. 지금 뭐 하나가 좋다. 뭐 무슨 뭐 박물관이 좋다. 뭐 미술관이 좋다. 지금은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100년 뒤에도 좋을 건지 이것까지 좀 저는 보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기회님한테 아쉬운 건 아니고 이 시청사 이전 문제예요. 저는 그 시청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역을 보면 도청이나 시청을 옮길 때 그것이 지역의 균형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사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 지역 내의 어떤 균형 발전이나 지역의 어떤 향후 발전에 대한 비전 이거 다 밀접하게 연관돼서 결정돼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적절하게 시민들 간의 의견을 이 토론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 부지에 다시 짓는 걸로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은 그 춘천시가 또 나아갈 어떤 균형 발전이나 비전에 있어가지고 좀 역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금 물론 임시청사 때문에 차가 막혀가지고 민원이 많기도 하지만 그 캠페이지처럼 시청사도 좀 더 그렇게 좀 오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얘기를 들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거 저도 좀 알아봤더니 이게 벌써 오랜 지금 현재 그 앞에 벌써 여러 번 앞에 시장님 때부터 논의가 되어왔던 거고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검토를 해왔던 사안이랍니다. 그래서 그 대상 부지도 여러 개를 가지고 하나씩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요 마지막 지금 현 최동영 시장 때에서 그 마지막 남은 몇 개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한 거라서 전혀 이게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뭐 시장이 몇 사람이 모여서 한 것만은 아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삼각 관광벨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 의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막산 로프웨이하고 뭐 에버랜드하고 컨벤션 호텔이 함께 있는 건데 의암 로프웨이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어제 시에서 하는 거라서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야말로 좀 구미가 당기는 아이디어고요. 또 이제 민자 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뭐 국비나 우리 시비를 당장 우리 국민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써야 될 부담도 적고 그래서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레고랜드에 들어온 사람들을 흡수해서 우리 이 지역의 전체적인 연계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설악산도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심지어 민주당 소속인 최무선 지사도 민주당 내부나 이 시민단체, 사회단체도 엄청난 공격을 받는데 저것이 만약에 공론화됐을 경우에 이제 현재까지는 계획 단계니까 그렇지만 사막산 로프웨이가 공론화돼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이게 환경 문제에서부터 상수적 문제들까지 종합적으로 이슈가 될 경우에 저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정도 좀. 이제 자꾸 환경 문제하고도 정말 결부가 돼서 그게 혹시 좀 환경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거든요. 서막산 거기 걸어서 올라가는 많은 분들 대신에 이제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오히려 더 이 산이 덜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 송박 유재중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샹젤리제 거리하고 뭐 이런 그 지역의 그 전통시장을 엮는 아니면 그 시장 경기 아니 기존 그 구 도심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좀 가지고 계시던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보관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 네네. 이번에 제 이제 3대 공약이 중에서 좀 여기 좀 처음 나온 또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눈에 좀 띄셨을 겁니다. 춘천 샹젤리제 거리라고 하는 건데요.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저도 뭐 한 번 가봤습니다만
멋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전 세계적인 그 관광 명소가 되는데 그런 걸 한번 우리도 해보자. 그 레고랜드에 그 엄청난 이제 관광객들이 몰려올 텐데 이제 우리 춘천 구도심으로 좀 이렇게 끌어낼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캠페이지를 또 이런 아주 참 도심 녹지 공원으로 만들고 거기를 거쳐서 얼마 조금만 걸으면은 춘천 중앙 로타리, 은교동 로타리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 도심의 아주 중심 축인데 거기를 이렇게 스적스적 걸으면서 옛날에 그 추억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면 뭐 노천 카페, 저녁에는 그 루미나리 조명이 들어오고 뭐 일부러 그렇게 뭘 막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잘 연계만 하면 기존에 거기 닭갈비 골목이 있고요. 원조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이 있지. 조금 더 올라가면은 새로 생긴 또 막걸리 골목이 있지. 그래서 그것도 잘 조성하면 멋진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또 그 예산이나 이런 거는 이게 뭐 갑자기 말로만 되겠냐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도심 재생 사업이라고 소양로 근화동에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또 잘 성공시키면 2단계, 3단계 계속 좀 예산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공약과 관련해서 좀 공격을 했잖아요. 공약이 저는 이제 다른 걸 떠나서 공약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수십 가지 되는 공약들을 너 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그 의식적으로 좀 공약을 머릿속에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 정리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지금 참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4년 전에 처음 나올 때 그야말로 이건 뭐 처음 해보는 선거다 보니까 공약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았죠.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구나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약을 가지고 소책자까지 만들어서 예.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공약이 70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쁘게 의정 활동하다 보면 70가지를 사실 다 외우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공약 평가를 할 때도 이게 참 여러 사람을 힘들게 그렇죠.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는 이번에는 이게 정말 안 되겠다. 정말 꼭 필요한 거 또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우선 순위를 좀 정해서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20개만 20개도 많아요. 20개도 지금 반은 뺄 수는 없고 이제는 그냥 20개 했으니까 뭐 사실은 1, 2, 3 또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뭐 제2경춘국도 뭐 이거 하나 하면 그 1조짜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각 부문에 정말 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20개로 정해서 그거는 뭐 아주 머릿속에 달달 외우듯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제가 보기엔 이제 제2경춘국도는 그 이번 선거에서 그 뭐랄까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공약이라고 할 때 이제 그 자체 공약 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준 메시지 이게 제일 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2경춘국도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사실 이제 춘천 시민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강원도 안에서 그 90년대 초반만 해도 같이 출발했던 춘천 원주 강릉이 실제 보면 춘천도 계속 발전하고 있죠. 물론 춘천도 발전하고 있지만 그 원주나 이 인접 그 경기도 인근 도시들하고 비교하면 사실 반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고 또 더딘 원인이 누구 책임이냐 가지고 이제 계속 공방이 있는 것이죠. 한때는 그것이 강원도 책임으로 돌렸던 적도 있고 또 시장이나 국회의원 책임으로 돌렸던 적도 있고 한데 아마 제가 보기엔 또 이번 선거에서도 부득이하게 그것이 결국 춘천을 책임지고 있는 위전자들의 잘못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들에게 책임을 묻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겠죠. 지금 이제 김 의원님에 대한 춘천 시민들의 요구도 그런 것이겠죠. 과연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뒤처져 보이는 춘천, 이 춘천의 어떤 발전 전략들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몇 가지는 전략 속의 그 각각의 어떤 사업일 것이고 큰 이런 것들을 다 묶는 어떤 그 궁극적인 그 춘천 발전의 어떤 전략들이라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아주 참 멋진 역시 우리 국민일보의 최고 실세부장다운 질문을 저도 사실 부합되지 않는데 진짜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교통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원주
뭐 강릉도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춘천이 가장 좋은 게 서울에서 제일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한 10년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춘천이 다른 것은 전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철을 타면 1시간이면 서울까지 도착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냥 수도권에 거의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원주는 아직까지 그 전철 개념은 이제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앞서 나갈 수 있고 이제 이게 동서 고속철까지 되면 그 전철 거기로 이제 속초까지도 갈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지금 뭐 조만간 발표된다 안 된다 하는데 애를 태우면서도 아직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게 되면 또 한 단계 우리 춘천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2경춘북도까지 해서 길까지도 뚫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도권화가 점점 더 이제 가속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가까우니까 서울, 경기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살게 되고 관광은 자연스럽게 이제 붐이 조성될 수밖에 없고 일단은 저는 그 SOC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앞에 그 말씀부터 드리려고 했는데 그 우리 또 정치 지역의 선배님들의 여러 가지 공과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그 전철 그렇게 놓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이제 중앙당도 뭐 어차피 현실적 한계 때문에 협치를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결국 이제 시대적인 그 의미 그런 그 여야 그랬던 뭐 제3당이든 뭐 다른 당들 간에 서로 이제 의견을 좀 교환하고 정책을 공유하고 뭐 그래서 협치로 나가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김 의원님도 그 춘천 지역 강원 뭐 최문순 지사가 됐든 아니면 지역 내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됐든 지역과 이제 그 강원도 당을 떠나서 좀 이렇게 좀 두루두루 좀 끌어안고 가시겠다 뭐 이런 정치적인 생각은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이게 좀 난 이렇게 정치를 좀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좀 인터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역시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거나 시민의 선택에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권자는 늘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다 보면은 이번에 우리 지금 여소야대 오랜만에 만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말 또 여당은 정신 차리고 또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해왔던 이런 좀 다소 좀 느슨하고 좀 이렇게 오만했던 이런 것들 과감하게 저는 떨쳐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에서 저 역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어떤 이런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소신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분들에게는 실망과 또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어느 정도는 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왜 서로 이렇게 다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반목하고 또 못 믿고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런 좀 차이를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또한 저의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첫 방송 나오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다음에 종종 또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자, 오늘까지 김진태 당선인과의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